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5주차 2교시 인사관리 공부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2교시는 4절, 5절, 6절 공부하겠습니다. 4절 임금관리예요. 돈관리입니다. 임금관리의 의, 임금관리의 수준, 결정, 임금의 형태, 임금의 체계, 또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임금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금관리란 무엇인가? 노무관리나 인사관리의 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목표도 인사관리의 기본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책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금 수준의 결정 어떻게 하나요? 임금 수준의 결정은 각종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요인 네 가지가 나왔네요. 첫째, 기업의 지급 능력에 따라서 주겠죠. 또한 생계비 수준에 따라서 줄 것입니다. 기업의 지급 능력이 주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 수준, 최소한 노동자들이 먹고 살 정도는 최소한 줘야 되겠죠. 그 이상은 줘야 되겠죠. 노동력의 수급관계, 일하겠다는 노동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임금이 좀 하락하겠죠.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알바를 가더라도 지원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이 되겠죠. 내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뽑겠다는 것은 많은데 필요로 하는 커피숍은 많은데 지원자가 별로 없으면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부를 수가 있겠죠. 노사관계의 힘, 노동자들의 힘이 좀 강하면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노동조합, 즉 노동자들의 힘이 강하게 되면 임금 협상에서 임금을 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경영자 측이 강하면 노동자들이 힘을 못 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죠.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기업의 지급 능력, 생계비 수준, 노동력의 수급관계, 노사관계 힘, 요거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는 안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수준의 결정, 두 번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원칙에는 노동 질량 대응의 원칙이 있고요. 노동 성과 대응의 원칙도 있네요. 노동 질량 대응의 원칙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업이 제공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 성과 대응의 원칙은 임금은 노동의 기업의 공헌이나 성과에 따라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의 공헌을 많이 한 사람 아무래도 많이 줄 것이고요. 공헌이 작은 사람 적게 주겠죠.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임금 지급 한도의 원칙, 임금은 기업의 지급 능력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종업원은 임금이 높을수록 좋으나 기업을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급 능력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기업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서로 잘 협의를 해야 되겠죠. 생계비 수준 상해 원칙,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정해져야 되고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하며 장래 대비하는 저축 여력이 생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 안정의 원칙, 임금은 안정돼야 되며 불안정하게 되면 노동원의 경제생활에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어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생계비 수준 이상 여러분들이 각 가게 동업원들의 가게를 유지할 정도는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적 균형의 원칙, 임금은 사회적 균형성이 있어야 된다.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형성이 발달되지 못하여 대적 균형 원칙의 유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내에서 계층별 균형이나 타격과의 상대적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 같은 업종이에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비슷한 자본금에 비슷한 종업원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연봉과 LG전자 연봉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연말에 보너스의 차이가 좀 있겠죠. 임금의 형태, 성과급이 있고요. 성과급에는 단순 성과급이 있고 차별적인 성과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과급이란 업무 양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 단순 성과급, 제품 한 개당 임금을 정해놓고 완성품의 개수를 곱하여 임금액을 산출하는 방식. 생산 능력을 자극하는 특징이 있다. 하나 만들면 100원이면 오늘 내가 1000개를 하게 되면 10만원 버는 것이죠. 차별적인 성과급, 테일러가 창출한 제도로서 과학적으로 결정된 과학을 기준으로 고저 두 종의 인율을 정해놓고 임금을 산출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에 100개까지는 개당 100원, 100개 이상부터는 200원 하고 주는 겁니다. 100개까지 10만원이지만 100개 이상부터는 차별적인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한 개당 200원씩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죠. 임금의 형태, 1급 보증부 성과급이라는 게 있고요. 칸트식 과학업 상여제가 있네요. 네. 1급 보증급 성과급은 표준 작업량을 설정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1급을, 이상일 경우에는 성과급을 적용하는 제도. 칸트식 과업 상여제, 시간 연구에 의거 작업의 표준 시간을 설정하고 작업의 표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급을, 표준 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표준 시간의 임금 외에 별도로 20%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임금 형태입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을 앞당기면 더 많이 준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겠죠. 시간급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한 게 시간급 아닐까요? 노동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형태, 시간급이겠죠. 단순 시간급, 1시간에 따라서 실제 작업시간을 곱해서 주는 것. 시간당 10,000원이면 오늘 내가 5시간 근무하면 50,000원이에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복률 시간급, 작업시간을 표준하고 과업에 대한 능률의 고조에 따라서 복수 임률을 적용하는 임금 형태입니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잘하면, 초과해서 잘하면 더 주고 그런 형태 같아요. 분배제, 작업 능률의 증진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익을 고용주와 노동자가 분배하는 임금 형태. 다 올린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물건을 팔아요. 책 한 권을 팔고 오면 10만원이면 수익금이 2만원 남으면 사장님 2만원, 판매자 만원, 사장님 만원. 10만원짜리가 이익이 2만원 남으면 사장님과 내가 반반씩 나눠 갖는 경우겠죠. 많이 팔겠죠. 많이 팔려 노력하는 거겠죠. 슬라이딩 스케일제, 작업의 성쇠 또는 생계비 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임률을 조정하는 임금 형태, 슬라이딩 스케일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윤 분배제, 일정 임금 외에 기업의 이윤까지도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임금 형태를 우리가 이윤 분배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임금의 형태, 또 직계급제가 있어요. 직업 등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임금 형태로 직무평가에 의한 중요성이나 수행상의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것. 집단임금제, 다 내린 다음에 설명할게요. 일종의 성과급 제도로 당해 작업에 있어서 기준 능력을 설정하고 집단의 실제 능력을 측정하여 집단 임금을 산출하는 제도. 작업 집단 전체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는 장점. 각 개인의 능률에 적합한 임금을 결정할 수 없다는 단점. 팀별로 주겠다는 거겠죠. 팀별로. 각각 개인이 아니라 팀별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팀에 대한 생산성은 향상되겠으나 각 개인의 능률은 포함되지 않겠죠. 집단 생산, 집단 분배인가요? 임금 형태 또 있네요. 안정임금제도, 루커제도, 루커플랜 다 뺀 다음에 설명할게요. 안정임금제도란 노사가 협의해가지고 일정한 임금 인상의 원칙을 정하여 안정임금을 성립시키는 제도. 노동자하고 사는 이제 회사예요. 노동자와 경영자가 합의한다는 얘기겠죠. 노동자가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경영주와 합의를 하게 될 겁니다. 루커플랜, 루커가 주장한 성과 분배 방식에 따른 특수임금 형태예요. 생산 공헌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여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요. 계산의 기본량을 생산가치인 부가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경영의 민주화를 기할 수가 있고요. 국민 생활 수준의 유지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배 계산이 간편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루커플랜. 성과 분배 방식이에요. 성과 분배 방식. 임금의 체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정리하는 건가요? 임금이 있는데요. 임금에는 기준임금이 있고요. 기준 외의 임금이 있어요. 기준임금이라 하면 기본급이 있고요. 가족급이 있고요. 지역급이 있어요. 집이 서울이에요. 본사도 서울에 있고요. 근데 서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보내게 되면 지역수당이 나와야 되겠죠. 왔다 갔다 차비도 있고요. 또 회사가 한국에 있는데 즉 베트남으로 보내요. 그 베트남 왔다 갔다 하는 또 교통비도 있어야 되겠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생활비가 2배로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수당도 있는 것이고, 가족급은 가족이 많이 있으면, 부양가족이 많으면 아무래도 또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수당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급은 협의하고요. 외에 이제 장려금, 보너스도 준다 그 말이고요. 기준 외는 추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이런 게 있나요? 추가근무수당은 야근하는 경우, 주말에 또 휴일날 나와서 일하는 경우, 특수근무수당은 명절 때라든가 특별한 날 하는 게 있나 봐요. 노사관계 관리, 이제 4절 지나서 5절이에요. 노사관계의 노동조합의 발달, 노사협력제도가 있어요. 노사관계의란 노사는 생산기능면에서 서로 협력관계가 있고요. 노임 분배면에서는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죠. 노동자와 회사는 생산에서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금 가지고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겠죠. 노동자는 많이 달라, 회사는 적당히 가져가라 그러겠죠. 이러한 노사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나아가서 생산의 민주적 기조 위에서 노사 협력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협력해서 잘 하라는 얘기예요. 협조체 잘 유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노동조합의 기능,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복리후생시설, 휴게실 좀 만들어주세요. 샤워실 좀 만들어주세요. 지역시설 만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타가소도 좀 만들어주세요. 소비조합, 공제조합 등을 유지 운영하라 해주세요 라고 보는 거겠죠. 조합원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출판, 강연회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발달이네요. 노동조합의 형태, 직업별 조합, 기업 내에서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직하는 노동조합, 산업별 조합, 일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과 관계없이 가입 결성하는 조합을 산업별 조합, 일반 노무조합, 기업의 일종이나 노동자의 직분 여가를 막론하고 동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결성되는 조합. 이 직업별 조합은 뭐냐면요. 우리 학교 또는 우리 회사예요. 학교 내 또는 회사 내 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A라는 회사 다녀요. 삼성전자 다녀요. 그럼 삼성전자 내 노동조합이에요. 산업별은 전자산업, 금속노조, 전자노조,
뭐 건설로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건설회사끼리 모이는 거, 금속회사끼리 모이는 거, 뭐 그런 거겠죠. 같은 업종끼리 모이는 거고, 일반 노무조합은 그러니까 같은 뭐 지역이 나오네요. 뭐 안양 지역에 있는 모든 회사 다 모여라. 서울에 있는 모든 회사 다 모여라. 뭐 인천에 있는 모든 회사 다 모여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의 발달, 노사협약의 형식에는 클로로, 클로, 클로즈드 숍, 발음이 좀 안 좋네요. 클로즈드 숍, 네. 오픈 숍,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유니언 숍, 조합 가입이 신규 채용이나 계속 고용의 조건이 되는 형식, 조합에 가입한 자에 한해서 신규 또는 계속적으로 고용할 것을 협약하는 형식. 노동자의 고용에 관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아니하는 형식. 유니언숍 두 가지 중간 형태. 신규 채용의 경우 조합원 여부를 가리지 않으나 계속 고용의 조건으로 조합 가입이 요구되는 것.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아마 그 신입사원 교육 받을 때 이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은 잘 시켜줍니다. 우리 회사는 클로즈드 숍이야, 오픈숍이야, 유니언숍이야 이렇게 설명해 줄 겁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회사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노동조합에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하면서부터 월급에서 노동조합비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입사해서 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래, 나는 안 할래 이 선택하는 것도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노사협력제도의 노사 간 공통과제에 대해서 노동자의 발언권을 인정하는 제도고요. 노동자에 대한 민주화 논리의 관철이며 복지사회에 대한 실현 욕구의 표현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가요? 노사협력제도죠.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협력하도록 만든 제도예요. 즉 노동자의 발언권도 좀 인정해 달라 그거죠. 경영주가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지 마시고 노동자 요구도 좀 받아주세요.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인데 하향만 하지 마시고 상향식도 좀 받아주세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노사협력제도 경영을 참여할 수 있어요. 노동자가. 네. 경영상의 문제인 경영 반침의 위반이나 실시 등에 관하여 또는 경영 능률을 높이는 데 관한 문제를 두고 구성원이나 노동조합의 발언권이 인정되는 것 같이 노사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거, 그 경영참여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새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 우리 사주 노동자들이 다 주식을 합치게 되면 전체 회사의 20%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 발언권이 있어요. 노동조합이요. 경영 참여. 노동자들도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노사협력제도 자본 참가, 이익 참가. 네. 자본 참가란 조합원을 출자자로서 기업 경영에 참가시키는 것으로 주 형태는 종업원 지주제도, 노동주제도가 있어요. 이 종업원 지주제도가 있어요. 종합원들이 전체 회사 주식의 20%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익 참가, 경영 능률의 증진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가 협력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이윤의 일부를 임금 위의 형태로 노동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바로 이익 참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익금도 일부는 노동자들한테 분배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노사협력제도, 노사 또 협의제도가 있어요. 노사 쌍방간에 대해서 쌍방에 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중 단체 교섭으로서 다루기 어려운 상황에 관하여 노사가 협력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제도를 노사협의제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관리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5절까지 4절 5절 했고요. 이제 6절. 네, 인간관계 의가 있고요. 인간관계 관리의 방법이 있네요.
뭐 어렵지는 않을 걸로 판단되고요. 인간관계 의리, 인간관계론적 견지에서 사내 협종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기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고차원적 노동관리론이 인간관계 관리입니다. 라고 봅니다. 서로 뭐 축구할 때 그렇고 다들 이렇게 서로 뭐 대화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농구할 때도 그렇고 선수들 간에 야 대화를 좀 많이 해.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인간관계 관리 방법, 인사 상담 제도가 있고요. 제한 제도가 있어요. 인사 상담 제도, 학교에도 여러분들 상담실 있죠? 상담 제도. 사내에 인사 상담 부서를 두어 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입장에서 수시로 구성원과 면담함으로써 개개인의 불만이나 고충을 해소하려는 제도가 바로 인사 상담 제도예요. 제한 제도가 있어요. 기업에 있어서 업무 처리, 작업 방법, 작업 환경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조직의 구성원에게 모집하여 보상하는 제도를 제한 제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기조사, 자기신고제도. 사기조사란 구성원의 사기 실태를 올바로 파악하여 사기 침체 요인을 제거하거나 사기 악양 제한을 강구하는 방법, 사기를 높여주는 방법을 제한을 하는 방법. 자기신고제도, 각 구성원으로 하여금 소정 서식에 의거 담당 업무에 대한 적성의 여부, 직무의 난이도, 담당 직무 수행상의 문제점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 적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직무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높아요. 힘들어요. 허리 아파요. 몸이 아파요. 담당 직무의 수행상의 문제점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죠. 모두가 다 해당되는가 봐요. 뭐 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좋아요, 좋아요, 적당해요 하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요, 다른 부서로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게 있겠죠. 인간관계 관리 방법, 고정처리 제도가 있고요. 사회 측정학이라고 있나요? 다 내려볼까요? 고정처리 제도, 집단 협약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노사 간의 고정이나 분쟁을 평화적,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려는 제도. 사회 측정학, 모레노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친교적 집단의 내부 구조를 측정하는 기법. 보다 바람직스러운 인간관계 수립이 목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일 것 같아요. 집단역학. 네. 집단역학이란 집단의 기능 및 구성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건의 추구를 통해서 역학적 조건에서 집단의 단결력이 강해질 수 있는가? 어떤 집단 구조가 사기를 높일 수 있겠는가? 어떤 구조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등을 서로 밝히려는 방법이 바로 집단역학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죠? 오늘 배운 거 정리하기. 오늘 뭐 배웠나요? 우리 인사관리 오늘 공부했었죠? 네. 인사관리란 무엇일까요? 사람관리예요. 사람관리. 사람관리가 뭐죠? 종업원을 잘 뽑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조정. 적재적소로. 교육시킨 다음에 적재적소 배치했는데 정확하게 배치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또 조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지성장. 또 인사부 쪽에서는 임금이 적정한지 봐야 되겠죠. 업무량이 적정한지 또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 등등. 이해가시죠? 이상으로 오늘 2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